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내린 결론은 내 전 자산을 한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레이 달리오 님이 뭐 1, 2주에 한 번 메일을 보내시는데요. 요즘 맥락을 읽어보면 미중 관계가 매우 심상치 않다라는 게 주요 기조입니다. 무력 전쟁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레이 달리오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메일로 보내줍니다. 구독 링크는 이 영상 밑에 제가 적어드릴게요. 베스트셀러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작년에 이제 내보내셨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경영경제 쪽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는 굉장히 팬 서비스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1월 2일 메일에 보면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가 전쟁 단계, 그러니까 6단계에 다가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세계관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6단계가 전쟁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전 세계 질서가 파괴가 되고 1단계부터 새로운 세계 질서가 생겨가지고 쭉 잘 되고 잘 되다가 3, 4단계를 거치면서 탑으로 올라간 다음에 5단계에서 이 세계 질서가 망가진 다음에 뭐 전쟁이나 뭐 내전 이런 걸로 한번 빵 터지고 다시 1단계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화가 되었고 대립을 막기 위한 조치가 없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레이 달리오는 세계 빅 사이클이 세계로 움직인다고 주장하는데, 첫 번째 사이클은 장기 부채 통화 경제 사이클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말기라고 합니다. 이 말기에는요 전반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고 너무 높아가지고 채무자들은 높은 이자를 버티지 못합니다. 근데 그 채권자도 이제 이자를 어느 정도 받아야지만 돈을 빌려줄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높게 받으면 채무자가 허덕허덕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 돈을 못 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채권자들은 아씨, 야, 이 채권 이거 좀 깐당깐당한데 이거 채무자들이 갚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팔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수익도 낮고 그리고 이제 채무자 보니까 곧 망할 것 같아, 파산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채권을 팔게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금리는 자동으로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 채무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가 없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또 다른 부채로 기존 부채를 땜빵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사줄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그 금리 인사를 묵인을 하거나 돈을 찍어가지고 그 이 채무자들의 부채를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막 찍어내기 때문에 돈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악순환이죠. 예, 그 이제 부채 시스템이 더 이상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가지고 그 채권을 누가 사줘야 되고 이런 건데 그게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장기 내부 갈등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말기에 왔다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가치의 격차, 정치적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저도 뭐 한국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좌우 갈등 이런 거 큰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누가 이제 어디서 이제 돈을 받느냐, 누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그러니까 복지, 그리고 이제 뭐 부자한테 돈을 뭐 거느냐 맞느냐 이런 얘기도 많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총기 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낙태, 그 마약 그 정책, 재정 적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고, 이제 그 좌쪽과 우쪽의 스펙트럼이 점점 이쪽으로 벌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럴 때는 보통 이성적인 정치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퍼퓰리즘 그리고 극단적인 정치인들이 많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외부 갈등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말기입니다. 이게 보통 한 국가가 초강대국이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얘네들이 모든 걸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 초강대국을 그래도 한 7, 80년 동안 해왔는데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지금 체계라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퍼퓰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대화보다는 싸움을 즐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종합적으로 이 세계 빅 사이클이 다 지금 여기쯤 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단계 말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강대국들의 직접적인 무력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전 단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레이 달리오가 아주 비관적인 그 전망을 내놨어요. 예,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반도체를 잘라버린다. 이거는 1941년에 미국이 일본에서 석유를 자른 것과 비슷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본이 석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도 차이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펄 하버를 치고 뭐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쵸? 강대국간의 전쟁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가 이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전투기를 띄우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경제 전쟁, 그러니까 자산 동결, 몰수, 금융시장 접근 차단, 엠바고, 이 엠바고가 이제 반도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고 국방비의 막대한 증가가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미 기속 팡팡 늘고 있고요. 국방비가 미국, 유럽, 일본도 지금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 국가의 군사력이 비슷하고 타협 불가능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면은 전쟁 리스크, 특히 그 all out war,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사실 이 그 미국은 이제 자유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쪽이고, 저 그 중국 쪽은 뭐 사회주의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나라의 이념이 잘 안 맞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그렇죠? 위험한 겁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뭐 영국, 미국, 네덜란드 다 이쪽은 다 자본주의 만세 이런 국가들이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전쟁이냐면 확실한 거는 계획대로 안 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러우 전쟁도 그랬잖아요. 푸틴도 우리 전쟁합니다. 열흘 만이면 다 끝나. 그럼 우크라이나 박살을 내고 우리 이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열흘은 개뿔이에요. 지금 벌써 몇 달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1년 하고 있잖아요.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상상하는 것보다 러우 전쟁도 훨씬 더 끔찍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쟁이라면 우리 투자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게 투자 유튜브니까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아주 쉽게 말하면 승전국은 크게 망하고 패전국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예. 보면요, 여기, 그나마 잘 된 국가들이 뭐, 미국과 영국인데, 얘네들도 보면요, 1910년부터 20년까지 자 이게 연복리 수익이에요. 그것도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연복리 수익인데 자 보세요 여기 미국이 이제 그 연복리 수익이 마이너스 2%였어요 주식이 그리고 채권은 마이너스 4% 현금은 마이너스 3%였고 그 영국은 1910년부터 20년까지 사실상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이게 뭐야 이게 그 연복리 수익이 마이너스 6%면은 10년 동안에 한 60, 70% 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당연히 독일 같은 경우 패전국이니까 아예 망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박살났고요. 이제 끝나버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박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주식, 채권, 현금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고요. 2차 세계대전 아시다시피 더 끔찍했죠. 보면은 일본과 독일 주식장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영국과 미국은 그나마 이제 승전국이니까 얼추 좀 버텼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프랑스와 이태리 또 한 번 사라졌죠.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는 승전국이긴 했지만 독일한테 점령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망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더 끔찍한 곳은 러시아. 여기는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되면서 1910년대 말에 주식시장이 사라져버렸죠. 그죠? 그리고 중국도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서 40년대 주식시장이 사라져버렸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국가가 사라지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1900년 10대 강대국 중에서 7개 국가에서 모든 부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3개 국가는 끔찍한 수익, 7개에서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어.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덤으로 경제 통제, 자산 통제, 부의 몰수 이런 것도 네, 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시장 문을 못 열고 외환 거래를 못 하게 하고 최고 세율이 막 90%가 넘어가고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10개 국가 중에서 6개 국가가 자산 몰수를 실행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00년, 1920년대 이때 자산 몰수를 했고요. 뭐 중국은 당연하고, 네, 그리고 러시아도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뭐 독일이라든지 이태리, 일본 이런 데도 일시적으로 뭐 전쟁 열리고 할 때는 이제 부자들의 부를 일부 뺏고 이런 거를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 문을 닫고 자산 가격을 컨트롤하고 뭐 자산 소유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오고 요양거래 못 하는 거고 뭐 신규 주식 발행 못 하고 뭐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익도 이제 한정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했다라고 합니다. 자산 지키기 참 힘들죠. 그죠? 11월 17일 날 레이 달리오가 또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8개의 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했어요. 네, 레이 달리오는 중국에 40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자주 간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보다는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이 경제 25%, 부의 70%이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다행히도 이 외화가 껴있지 않고 다 위안화하기 때문에 2, 3년 내로 아마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올렸고요. 두 번째 코로나 문제가 있죠. 경제는 약해지고 이민들은 불만이 강해진다. 근데 물론 이런 것도 백신 뭐 이런 걸로 2년
문제로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진핑 새 정부에서 이제 좀 자본주의보다는 좀 공산주의 마인드가 좀 세였기 때문에 창업 정신과 자본시장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레이 달리오는 그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네 번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미국과의 전쟁,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지정학 전쟁, 그러니까 파워 전쟁, 금융 경제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진행 중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자본가들이 이제 중국의 생산을 이제 덜하고 동남아나 인도 이런 쪽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중기적으로 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인플레이션, 긴축 통화 정책, 이게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본을 끌어오는데 별로 안 좋겠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리스크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고위 간부들은 또 이제 또는 관료들은 결정을 뭔가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쪽,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리스크를 짊어지는 게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관료주의적으로 많이 변해가지고 이런 것이 성장과 경제에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고,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일곱 번째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노후 대책이 별로 없잖아요, 이 노인분들이. 그래서 이제 40대, 50대들은 이제 애들도 키워야 되고 이 부모님들도 부양하기 때문에 40, 50대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 노인들은 대책이 별로 없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수천 년간 중국 문화는, 중국의 그 강대국들은 주로 자연 때문에 많이 망했다. 가뭄, 홍수,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새 리더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레이 달리오는 이제 반대파, 개혁주의자, 글로벌주의자들은 전부 다 제거해버렸다라고 하고요.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보수 민족주의자들도 전부 다 대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대충 이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 신진 세력들을 얼추 살펴보면은 유능하지만 인기 없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시진핑이 충성을 바치는 스트롱맨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한 분은 왜 상해 봉쇄 있잖아요. 그거 뭐 2달, 3달 동안 상해를 봉쇄하고 이런 거를 기꺼이 해내셨던 이런 분들이 이제 승진돼가지고 이 좋은 자리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 말로는 이 중에서 극단주의자들은 없지만 대기업이나 부자들, 자본주의 아무래도 좀 덜 우호적이고, 그리고 이들은 미중 대립을 매우 진지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한테 조언을 하나 하던데, 중국은 보통 뭐 큰 문제가 터지면 그때 해결을 많이 한다고. 근데 그보다는 해외 베스트 프랙티스를 분석을 좀 해가지고 미리 규정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어떨까. 이분은 아마 뭐 경제, 뭐 부동산, 뭐 금융, 뭐 이런 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메일을 던지면서 이 새 리더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요약을 하면은 레이 달리오도 물론 6단계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5단계 말기 6단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리는 것이 내 책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도 당연히 6단계가 오면 별로 안 좋고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내린 결론은, 내 전 자산을 한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지나가는 말에 2025년, 26년에 아마 경제가 매우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때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까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한국에서 돈을 다 빼가지고 뭐 싱가포르 부동산 사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나 자산의 일부라도 해외 부동산, 금괴, 투자법인,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정말 세상이 터질 때, 진짜 전쟁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몸만 살리면은 일단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자산의 일부를 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곳에 보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어두운 얘기였네요. 아마 제가 최근 영상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어두운 얘기였을 것 같고요. 저도 6단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암묵적인 얘기라도 일단 생각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했고요. 동의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